안녕하세요 여러분, 슬페이퍼입니다. 오늘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마음은 있지만 늘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해 마무리부터 좀 색다른 스타일의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았는데요. 종이로 시들지 않는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것이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이다 보니까 종이로 이야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작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다른 유튜브 클립들만 뒤적뒤적 하면서 정보만 수집하다가 하루 이틀 그러다 몇 달이 꼬박 지나갔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뭐라도 해보라고 제가 엄청 응원을 보냈었는데 저는 정작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도 시작 또는 처음이라는 말이 늘 설레는 표현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30대가 됐고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겼고 또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새로운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가 당근마켓을 통해 한 어머니께 자전거를 알려드리는 걸 보면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혹시 저처럼 시작을 앞두고 두려움과 함께 하고 계실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편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를 배우려던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감정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생각을 하면 엄청 설레고 배우고 싶다가도 내가 이 나이에 자전거도 못 탄다니 하는 질책, 또 잘못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이런 양가 감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막 돌이 지난 귀여운 조카 한 명이 있는데요. 요즘 이 조카를 보는 즐거움에 온 가족이 엄청 빠져 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맛보는 음식도 많고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도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제 조카도 처음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낯선지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관찰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감이 생겨서 얘는 좀 이상하다, 이거는 조금 무섭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이 나는 거는 만지거나 입에 가져가거나 그런 일도 잘 하지 않게 되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이 조카가 인생 첫 번째 시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엉엉 울기만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삶의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또 손에 쥐고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하는 어떤 행동들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조카가 이 낯섦과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이 조카의 첫 경험들을 응원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가 감정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시작을 응원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 작은 아이가 삶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가족들이 엄청 응원하잖아요. 잘 걷는다. 우와, 그것도 하냐. 곤지곤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걷는 방법도 알려주고, 먹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응원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처럼 첫 시작은 누구에게나 격려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응원들로 인해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발걸음으로 인해 누군가는 새로운 기쁨을 맛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도 어떤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격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주변인이 되어서 두려움과 설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꼭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시작을 하셨는지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작이 두려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한번 시도한 것은 멈추지 말고 지속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알려주던 유재석 씨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떨쳐내야 돼요. 페달을 돌리면 절대 안 넘어져요. 겁이 나서 넘어질까봐 멈춰서 쓰러지는 거예요. 되게 첫 시도를 하고 나면 흥분과 기쁨으로 마음이 꽉 차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생각보다 중심을 잡고 발로 계속 발을 구르면서 자전거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거는 뭐 비단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기도 전에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페달을 구르던 발을 딱 멈추고 맙니다. 첫 시도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일에 크고 작은 도전을 지속해서 해보는 것 같아요. 이 영상 클립의 어머니처럼 왼발을 올려서 페달을 굴려보다가 또 익숙하지 않으면 오른발을 올려서 페달을 굴려보고 넘어지려고 할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핸들을 조작해보고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한 발씩 한 발씩 페달을 굴리다 보면 중심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 그때가 오면 중심을 잡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마 공원 한 바퀴가 아니라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콧노래를 부르고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시작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도는 어렵지만 시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정을 극복하고 경험해가는 일들이 어려운데 이것들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때가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두려움과 친구가 되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페이퍼 아티스트 2년차인데요.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제 남편의 지지를 엄청 받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일을 지속해 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만 하면 다음에 두려움이 없겠다. 한번 하고 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새로운 두려움과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두려움이란 거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그냥 먹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두려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한테 그건 위험한 거야 먹으면 안 돼 혹은 달려오는 차를 잘 보고 건너야 해 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잘 피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을 위해서 두려움을 늘 친구처럼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분이 매일 만나는 의사 선생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악수를 할 때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께서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악수하기 전에 손에 이제 앞정같이 좀 뾰족한 거를 붙여주고 환자분하고 악수를 하셨대요. 그날 당연히 환자분 너무 아프셨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다음날 환자분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와서 의사 선생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했는데 악수를 딱 하려는 순간에 이렇게 흠칫하면서 망설이시더래요. 의사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익숙한 기억들은 자꾸 잊어버리는데 여기에 위험 요소를 경험하게 했더니 잊어버리던 환자의 신경계 어딘가에서 이거 위험해! 라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냥 마냥 나쁜 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적당한 두려움이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문득 그럼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도 친구가 되면 좋겠다 싶어졌어요. 큰 두려움이 아니라 적당한 두려움으로 만드는 거죠.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것처럼 심장이 콩닥콩닥하고 손이 떨리는 어떤 이런 감정들에게 인사를 딱 건네면서 야, 너 나랑 친구하자, 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음에 겁을 줄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내둘 수 있도록 노트를 딱 펼쳐놓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좀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지,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것보다 더 깊이 나는 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지까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두려움과 친구가 되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작하는 두려움에서 조금 익숙해져서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시작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시작에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들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